최동석 씨와 이 박지훈 씨 사태, 단순히 두 사람 간의 이혼, 이별이라고 하기에는 사태 심각성이 매우 더 심층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만 봐도 타이틀을 보십시오. 최동석, 박지훈 부부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의혹을 받게 되어 경찰에서는 직접 확인 중이다라는 발표까지 있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이 사태가 더욱더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상태이죠. 심지어 박지훈 씨는 언론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부부끼리는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하면서 제주경찰에 배당이 된 이 사건 사실관계 확인 예정 중이고 아직 수사까지는 아니지만 결국 배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박지훈 씨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수사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알다시피 이번 메신저로 나눈 내용, 이게 참 제가 영상에서 입으로 담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강압적인 행동들. 최동석 씨가 정말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었다면 내가 언제 그랬냐? 라고 말을 했어야 하겠지만 왜?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대답했다라는 이 내용에 80년대도 아니고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무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보면 부부끼리도 이런 건 충분히 범죄로서 성립이 된다라고 박지훈 씨가 분명히 말을 했었죠. 결국에는 이것을 보다 못한 누리꾼들이 이걸 고발했지 않습니까? 물론 경찰 측에서는 박지훈 씨 당사자가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앞서서 수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명확한 증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박지훈 씨가 여기에 대하여 입장 표명을 하면 이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박지훈이라고 검색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 박지훈 씨를 계속하여 저격해 오던 이 최동석 씨의 이번 입장이 결국엔 어떻습니까? 의처증으로 엔딩이 되고 말았다. 최동석이 자초한 이혼 생중계 이런 개념이 지금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실 최동석 씨를 응원하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걸 오픈해놓고 보니 최동석 씨가 이때까지 보여줬었던 SNS의 저격은 결국 의처증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말았고, 반면 최동석 씨의 저격에 유책 배우자로 지탄받아 왔었던 박지훈 씨에게 여론이 반전되면서 오히려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다 이 두 사람의 이혼은 이렇게 대중들에게 생중계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결국에는 14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된 이 두 사람의 상황이 사실상 초창기부터 뭔가 시작이 좀 남달랐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미칠 피해를 우려하여 갑작스러운 이 부모의 일로 받아들여질까봐 결국 제대로 된 공표를 하지 않았던 박지훈 씨인데요. 결국에는 앞으로 강력히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을 하자 박지훈 씨에 대한 비판의 화살들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최동석 씨가 SNS에 공유했던 영상 속에 바람 피운 여자에게는 절대 돌아가지 말라라는 영어 글귀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박지훈 씨가 유책 배우자 아니야? 라는 억측이 시작이 됐던 거죠. 저 역시 여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여 예전에 제작했었던 영상의 내용을 수정하고 썸네일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에도 저뿐만이 아니라 이 가짜 뉴스를 하던 채널들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쏟아냈었단 말이죠. 물론 뒤늦게 최동석 씨는 과거 내가 제작한 영상이 아니라 남자가 이래야만 한다 라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유한 적이 있다. 사진 속의 표현이 마치 아내의 귀책 사유인 것처럼 조작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며 이런 억측이 계속된다면 강경 대응할 것이다. 뒤늦게 입장을 내놓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박지훈 씨가 결국 이런 말을 했었죠. 저를 둘러싼 수많은 말과 글들을 접했다.
사실인 것도 아닌 것도 있다. 하지만 변명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홀로서기를 하려 한다. 이런 심경의 글을 쫙 써내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NS로 박지훈 씨에 대한 공개 저격이 있으면서 사실상 박지훈 씨 측에서는 대응이라 할 것이 없었습니다. 최동석 씨의 일방적인 저격이 있어 왔던 거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엄마마저 매정한 엄마로 만들어버렸고 박지윤 씨는 비판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6월달이 돼서야 박지윤 씨가 자신에 대한 심경을 드러냈지만 여전히 최동석 씨를 응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혼자다 예능방송에 고정 출연을 하면서 이혼을 겪어보니 너무 힘들다라고 눈물을 흘리고 또 엄마 아빠가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걱정된다라는 애틋한 심경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박지훈 씨에 대한 여론이 완전히 엎어지게 됩니다. 최동석 씨를 응원하는 분들이 아직도 제 영상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결국에는 참다 못했던 박지훈 씨와 최동석 씨는 서로를 바람녀로 고소를 하게 되면서 이 사태가 굉장히 거대해지고 말았습니다. 최동석 씨의 일방적 주장이 1년간 계속되자 박지훈 씨는 침묵할 수가 없었죠. 알고 보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했었고 의처증 수준의 행동을 보였다. 결국 여론이 180도 뒤바뀌게 되면서 친구들에게 뒷담화하는 통상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과 최동석 씨의 이 위에 나열되어 있는 이 행태들은요 용납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팽배하게 됩니다. 결국 박지훈 씨에 대한 응원이 쏟아지게 되고 말았죠. 자, 한쪽은 계속 말을 해왔고 한쪽은 계속 침묵해왔습니다. 저도 참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 유튜버들 중에서도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계속 남을 저격하고 남에 대한 안 좋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더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죠. 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은 파악도 못하고 말입니다. 박지훈 씨가 정말 두려워서 저렇게 법적 대처를 안 하고 고소를 안 했을까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계속하여 저격하던 최동석 씨 모든 걸 오픈해놓고 보니 결국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잘잘못이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두 사람은 법적 다툼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박지훈 씨가 이 사태만큼은 피하고 싶었음에도 말이죠. 자, 나아가서는 이런 말들도 더 터져 나옵니다. 최동석이 나를 감시하려고 박지훈 씨가 9년 전에 했었던 발언까지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보니까 박지훈 씨가 2015년도에 방송됐었던 JTBC 예능 방송에서 내가 의심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이 내 일상을 보기 위해 SNS에 가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내가 남편한테 전화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남편은 내가 어디서 누구와 뭘 하고 다니는지 궁금했는지 내 일상을 감시하기 위해 SNS에 가입하여 나만 팔로우, 유튜브로 따지면 구독해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동석이 계속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의심이 된다라는 말을 그 다음 해 1년 뒤인 2016년도 예능방송에서도 내 일거수일투족에 반응을 한다. 내가 SNS를 활발히 하는데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누르는 게 남편이다.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항상 지켜보는 것 같다. 그런 관심이 마냥 좋은 것 같지는 않지 않냐라고 물어보자 박지훈 씨는 사실 부담스럽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갈등이 결국 터지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2022년 12월 31일 날 박지훈 씨의 핸드폰을 몰래 본 최동석 씨 때문에 사태가 커지게 됐고 거래처의 남성을 바람남으로 의심했던 최동석 씨의 의처증이 결국 이 사태를 가지고 왔다라는 해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최동석 씨의 말 한마디에 남자 동창생들을 모조리 연락을 끊었다.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4년도예요. 좀 더 예전입니다. 여기에서도 남자 동창들과 관계를 끊었던 사연을 공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친구면 끊어야 한다. 내 연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성 동창생은 만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하게 만나던 초등학교 남자 동창생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남녀 사이에는 그런 게 아니다. 네가 마음이 없어도 그 친구는 너를 좋아할 수 있다라고 싫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연락을 끊었던 거죠. 뭐 어찌됐건 이때는 이 박지훈 씨가 결국
최동석 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1호부터 2014년도부터 2022년도니까 8년이 지난 뒤에도 미국 일정을 다녀온 박지윤 씨의 핸드폰을 열어보면서 또 한 번 결국 다툼이 일었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최동석 씨가 고소한 남자는요, 알고 보니까 동성을 좋아하는 남자친구였다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있었다고 해요. 이걸 최동석 씨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고소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박지윤 씨가 주장을 해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 사람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최동석 씨는 녹취록 앞에서 결국 작아지게 된 걸까요? 이 말도 안 되는 논란까지 터지게 되면서 결국 방송을 하차하면서 최동석 씨는 잠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잠적이라는 거는 사적 잠적이 아니라 방송가에서의 잠적이 된 거죠. 방송이 이제 뭐 더 이상 출연되지 않는다, 녹화하지 않는다, 하차하게 된다.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최동석 씨가 많은 여론의 힘을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능에 등장해서 최동석 씨가 한 말들 때문에 박지윤 씨에 대한 비판에 굉장히 빗발쳤단 말이죠. 결국 이 사태가 커지니 최동석 씨는 방송에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태가 최악으로 흘러가 결국 박지윤 씨 아파트에 18억 원을 가압류한 이 최동석 씨.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면 박지윤 씨가 사실 동대문구의 아파트 하나, 제주도의 빌라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동대문구 아파트에는 최동석 씨가 2억 3천만 원, 그리고 박지윤 씨가 1억 5천만 원을 보태어 매입했다고 합니다. 최동석 씨 측에서는 재산 기여도가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박지윤 씨는 취득세, 각종 세금과 인테리어 비용, 가전 및 가구를 모두 부담했다며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박지윤 씨와 최동석 씨는 결혼 이후 대부분의 생활비와 아이의 교육비, 세금 등을 박지윤 씨가 번 돈으로 충당해 왔다고 합니다. 박지윤 씨가 먼저 이름을 알리고 프리랜서 선언을 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얻게 된 거죠. 2017년도 때도요, 이미 최동석 씨는 수입을 따로 관리하고 아내가 수입이 얼마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불만도 없다. 박지윤 씨 역시 제가 버는 돈은 집안일에 모두 쓰인다. 서로 수입에 불만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던 내용이 버젓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혼 소송 때 재산 분할 목적의 이 부동산 가압류는요, 실제 분할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설정이 되는데, 최동석 씨가 가압류 신청한 금액을 고려했을 때 박지윤 씨의 자산 규모가 최소 40억 원 이상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부부싸움 과정에서 압구정 아파트 처분 문제를 두고 자주 언쟁을 벌인 바가 있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이 재산 분할에 대한 본격적인 이혼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만약 최동석 씨가 여기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 가압류 신청이 풀리게 되고 결국 박지윤 씨의 손을 들어주고 박지윤 씨가 소송을 한 최동석 씨에 대한 귀책 사유, 바람에 대한 소송이 있었죠. 그것이 다 인정이 된다면 아마 저 재산 분할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방송 활동도 지금 오히려 최동석 씨는 안 좋아진 여론 때문에 하차를 하게 됐고 방송가에 손절이 됐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이 와중에 만약 재산 분할 소송에서도 패소를 하게 되어 굉장히 불합리한이라기보단 불리한 금액을 받게 된다면 글쎄요, 굉장히 재산적으로 좀 최동석 씨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방송인이 방송을 안 한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수입을 얻겠습니까? 최동석 씨의 이 앞으로의 귀추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차를 하게 되고 만 건데요. 아직까지도 제 영상에도 이 박지윤 씨를 비판하고 최동석 씨를 응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는 최동석 씨가 문제가 많았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부담이 돼서일까요? 최동석 씨가 결국 방송 프로그램 자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 이제 혼자다는 아시다시피 이혼하게 된 사람들이 등장하여 이야기를 하는 예능 방송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최동석 씨가 지난 8일부터 시작한 정규 프로그램에서도 고정으로 출연을 확정하며 시청자들의 기대를 더했지만 결국 박지윤 씨와의 다툼으로 인해서 논란이 이어지자 부담을 느껴 하차를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단독 기사로 일찍 올라왔는데 자, 여기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을 보니 사실 뭔가 상황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카톡 내용과 녹취록 보니까 박지윤 씨가 보살이라고 느꼈다. 박지윤 진짜 말 잘하더라. 논리적이더라. 이럴 거면 방송에서 미안하다는 소리는 대체 왜 했나? 누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최동석님 응원합니다. 카톡 내용만 봐도 솔직히 외도의 정황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라 최동석님도 감정적으로 나오신 것 같다. 잘 생각하셨다. 애들을 위해서 한쪽이라도 멈춰야 하는 거 아니냐? 또는 인스타로 그럼 왜 저격했냐? 등등등. 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양육권은 이미 박지윤에게 있었다. 최동석 이혼의 갈등 결국 재산 때문이었나? 돈 때문이었나?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한경닷컴 언론사에서 확인을 해보니 박지윤과 최동석 씨는요,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법원의 가사조사를 통해서 최동석 씨가 양육권, 친권을 포기하겠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며 박지윤 씨가 임시 양육자가 되었고 최동석 씨는 2주에 한 번씩 면접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 분할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이 펼쳐지는 이유가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동석 씨가 이혼 과정에서 박지윤 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압구정 아파트에 18억 원의 가압류를 걸었다고 합니다. 재산 분할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이 됐다라고 해요. 무려 박지윤 씨 압구정동 아파트에 18억 원을 가압류로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8억 원은커녕 1억 8천만 원도 평생에 모을까 말까 한 금액인데 이 정도의 금액을 가압류로 걸은 걸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얽혀있는 재산의 규모가 굉장하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결국 비판을 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은 배우자의 귀책과 상관없이 재산의 기여도로만 판단하여 책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기간이 무려 15년, 박지윤 씨 명의로 된 집이지만 결혼 이후에 매입했다라는 점에서 법원에서는 공동재산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대하여 최동석 씨가 가압류를 걸 수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박지윤 씨는요, 지난 6월 최동석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목격담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맘카페를 통해 공유되면서 알려졌는데 최동석 씨는 이미 알고 있다. 유명 카페 앞에서 찍힌 건데 당시에 힘내라고 어깨를 두들기는 장면이 찍힌 것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더불어 자신은 굉장히 떳떳하다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박지윤의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최동석 씨도 박지윤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남성 B씨를 맞고서 했습니다. 최동석 씨는 박지윤 씨가 2022년 11월 미국 여행을 가면서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바로 이 남성 B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고 또 이 영화를 하나 봤는데 365일이라는 영화를 함께 관람했다라는 걸 문제로 삼았으며 또한 거처를 B씨의 집에서 호텔로 옮겼을 때도 B씨가 반바지를 입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여 이 같은 행동이 혼인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물론 박지윤 씨는 그냥 이성적인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친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B씨의 집 역시 사실혼 관계인 다른 여성이 있었다. B씨와의 관계를 최동석도 이미 알고 있었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복잡한 거죠. 제가 미처 다 설명드리지 못했던 이 디스패치 내용을 살짝만 좀 살펴보면 최동석 씨는 SNS를 통해 박지윤 씨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해왔다라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연락 좀 하지 마쇼. 아주 질색이니까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 장인어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인어른이 최서방, 요즘 자네 기사 보니까 좀 편해진 것 같아 다행이네. 그런데 이왕 헤어지는 거 남자답게 서로 상처 그만 주고 깨끗하게 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못난 아빠 되지 말고 항상 건강하게 라고 했던 내용을 박지윤 씨에게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면서 이딴 문자 받게 하지 마라. 못난 아빠라고 까지 막 화를 내는 최동석 씨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실제 박지윤 씨가 외도를 했다라고 의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 거래처 남직원. 지금 보니까 이 직원분이요, 월말에 일이 많아서 근무 종료 전에 인사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잡죠. 목요일 날 보자. 시간 알려드리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직원이 남자였다. 그리고 마침 최동석 씨의 후배가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카페에 있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공개가 된 거 아닙니까? 형수님 봤다. 청담동 카페 미팅 중이다. 왜 이리 웃긴다. 둘이서 보더라. 그러면서 다음 주에 제품 하나 보내겠다. 아, 애들도 서울이구나. 저도 동감이다. 굳이 이 시간에 미팅 잡는 게 이해가 되냐? 그치요. 형한테 전화해서 어디라고 얘기는 하냐? 여자였니? 남자예요. 자, 이 후배가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감정골이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후배가 나한테 사진 보여줬다. 형수는 이렇게 놀러 다니느라 형은 애들 픽업하고 고생하는 거 아니냐? 내 거래처 행사이다. 녹화 끝나고 찍었는데 내가 왜 못 가냐? 이러한 말도 했고요. 너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시간 확인했다며? 내가 왜 거짓말하고 하루 일찍 왔을까봐 그랬냐? 두 사람의 골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최동석 씨는요, 이때 이 말을 해요. 한 달에 카드값 4,500만 원 이상 나오면 이거 과소비 아니야? 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박지윤 씨가 부담한 생활비와 학비 내역이 쭉 나옵니다. 엄청나죠? 생활비와 학비가 200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박지윤 씨가 얼마나 많은 금액을 부담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최동석 씨가 또 제출한 19장의 학비 영수증도 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최동석 씨도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요. 1,000만 원가량의 국제학교 학비를 부담한 적도 있고 학원비도 부담을 한 적이 있지만, 문제는 박지윤 씨는요, 그 돈을 감당하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고 최동석 씨는 박지윤 씨의 사회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최동석 씨가 실제로 박지윤 씨에게 갚아라. 박지윤 씨는 네 입으로 네 엄마 빚 갚아준 돈이 안 나왔으면 내가 내 입으로 말 꺼내냐? 그러면서 그 돈 갚아주는 사위 없다라고 하자 누가 갚아달라고 했냐? 선의인 것처럼 해놓고 그 얘기가 왜 싸울 때마다 나오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친의 과거 금전문체 때 최동석 씨가 3천만 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둘의 부부싸움에서 항상 이 금액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허리 아파서 약 먹어가며 6년을 했다. 4년으로 줄여도 한 달에 62만 5천 원이다. 돈 달라고 한 적 없다. 거짓말하지 마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최동석 씨가 카톡 내용이 이게 좀 굉장히 거칩니다. 그러면서 박지윤 씨는 나를 화나게 만들려고 그런 행동한 거 아니냐? 능력이 없는 주제에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도 못하고 뱉어내네. 이렇게 이 박지윤 씨에게 또 비판을 했었던 모습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박지윤 씨가 저 62만 5천 원을 말한 건 자신의 엄마가 6년 동안 허리 아파가며 약 먹으며 아이들을 봐줬던 시간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자동차를 산 사진이 올라와요. 박지윤 씨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이 차를 최동석 씨가 몰게 됐다고 합니다. 최동석 씨는 그동안 차를 여러 대 몰았어요. 이 차량들의 비용은 박지윤 씨가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갈등에 짚인 건 바로 박지윤 씨의 뒷담화였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을 보고 이렇게 비판했던 내용이 이 최동석 씨에게 걸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원인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녁도 아이들 안 먹이고 처 누워있더라. 아니 내가 늦으면 먹여야지.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최동석 씨가 터지게 된 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지윤 씨 지인에게 내용을 보냈습니다. 카톡을 보고 손이 떨렸다. 지윤이를 아끼는 친구, 동생, 언니시니 편하게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져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두 사람이 이혼 얘기가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최동석 씨는 녹취록에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네가 사고치고 앵커 잘리고 제주도 쫓겨왔고 재취업도 못했다. 그 상황에서 우울증이 안 오겠냐? 라고 반문을 했고, 박지윤 씨는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악화됐을 뿐이다. 라고 반박을 하게 됩니다. 최동석 씨는 반대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쫑났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하기도 했었습니다.
둘의 싸움은 기승전 남자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박지윤 씨가 밖으로 나가 사회생활을 했지만 최동석 씨는 사회생활을 하며 만난 남자 지인들이 누나 이상형이에요 뭐 등등등 이야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비판을 크게 하기 시작하며 이런 카톡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박지윤 씨가 오늘 심하게 이쁜데 아쉽네 못 봐서 이러한 얘기를 막 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유부녀인데 설레면 어떡하냐? 사실 난 둘이 봐도 전혀 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뭐 사실 비판이 많이 나오게 된 거죠. 뭐 모르겠습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기에는 박지윤 씨가 남자 지인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람에 폈다 외도를 했다라고 하기에도 사실 결정적 증거라고 하기엔 부족합니다. 최동석 씨는요 결국 굉장한 비판을 했고 급기야 술집 좀 그만 다녀라 라는 얘기까지 박지윤 씨에게 막 쏟아냅니다. 증거 있냐라는 박지윤 씨도 반박을 하기 시작했었죠. 결국에는 최동석 씨가 박지윤 씨를 의심하는 카톡 내용들을 보면 누나 너무 덥다 잘 보내라 맛있는 거 많이 드셔라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걸 가지고 상대방을 술집 남자로 최동석 씨가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들이 커지게 되면서 두 사람에게 남은 건 재산 분할이 되고 말았죠. 결국 이 아파트에 대한 시세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쏟아내게 되면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최동석 씨가 사실 이 시가의 단톡방에서 여러 얘기를 해요. 지윤이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끝났음에도 결국 이 두 사람의 다툼은 끝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박지윤 씨가 메일로 보낸 일기를 보면요. 아이들을 아픈데 두고 나갔냐고 따져 물었다. 남편은 사흘째 출장 중이었다. 뭐 등등의 이 자녀에 대한 육아에 좀 책임지지 못했던 모습들에 대한 비판 내용을 일기로 쭉 써내어 놓은 것도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거 뭐 워낙 가타부타한 내용이라 디스패치 기사를 읽으시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최악으로 흘러갔고요. 최동석 씨는 의처증이 있다. 그리고 남자에게 여지를 줬다라는 박지윤 씨의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부부간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문제까지 들먹이게 되면서 이혼 전쟁에 정말 신물이 난다라는 비판 기사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한쪽은 정신적 바람이다. 또 한쪽은 문제가 많았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엔 그것이 최동석 씨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차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된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급기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최동석 씨의 이 사건 의혹 때문에 제주경찰청 여천 개의 사건이 배당이 되었고 박지윤 씨의 선택에 따라 실제 조사 여부가 결정된다. 와, 무섭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여성과에 이번 사건이 배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3자가 사건을 접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박지윤 씨가 수사를 원치 않는다면 종결이 되겠지만 박지윤 씨가 원한다면 수사를 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 두 사람의 문제에 대하여 누군가 국민신문고 접수 고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부부 사이에 이런 문제에 대하여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해야 하지만 두 사람의 이혼 조정에서 실제 디스패치를 통해 이런 심각한 피해 사실이 있었다라는 실체가 드러났다. 그러니 사건을 수사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바로 이 대목 아니겠습니까? 너는 애 앞에서 네 엄마가 다른 남자한테 꼬리쳤지? 라고 하는 건 훈육이냐 양육이냐? 최동석 씨는 팩트라고 합니다. 박지윤 씨는 그거는 문제가 크다. 나도 자녀 앞에서 너네 아빠가 날 이렇게 강제로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자 최동석 씨는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자 박지윤 씨는 부부끼리도 이거는 형사고소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만약 이번 조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최동석 씨는 구속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실 이런 여성 관련된 사건은요.
굉장히 요즘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두 사람의 사건이 아닌가 싶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분들도 굉장히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동석, 박지윤의 맞불 심경을 밝혔다. 요 기사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혼자다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왜 나만 참아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뱉었고 전노미 씨가 이건 한쪽이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 결국에 따지고 보면 승자가 없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들 후회하더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박지윤 씨와 이 최동석 씨, 와 정말 이 사태가 제가 초반에 전달드렸을 때보다 더욱더 그 내용이 심화 버전으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 최동석 씨가 SNS나 방송에 등장해서 박지윤 씨와의 이혼 관련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의견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여론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최동석 씨 측을 응원하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중장년층 분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최동석 씨가 좀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요. 자, 사실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씨가 최근 이제 혼자다에 등장을 해서 박지윤 씨에게 미안하다, 쌍방의 상간 소송을 취하하고 싶다, 후회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에 등장해서 최동석 씨가 반전의 이야기를 했어요. 끝까지 가고 싶지 않다. 소송을 빨리 취하하고 싶다. 상대가 하든 안 하든 내가 한 소송은 취하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게 실타래를 푸는 첫 단계인 것 같다. 알다시피 6월달 최동석 씨의 지인을 상대로 박지윤 씨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전달이 되면서 지난달 최동석 씨도 박지윤 씨의 지인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로 외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귀책 사유가 있어 보이는 상대방 측 이성들에게 각각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최동석 씨가 박지윤 씨와 진흙탕 다툼을 하게 된 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지인에 대해 오해를 하고 나에게 소송을 거니까 저는 이게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 내 변호사들도 고소장 접수하시죠 라고 해서 결국 이 사단까지 오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뭔가 내가 바람남이 되는 게 굉장히 억울했다. 왜 이런 소송을 해서 시끄럽게 만들지? 라는 생각에 울컥하는 마음도 들었고 화가 나기도 했다. 오명을 뒤집어 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면서도 최동석 씨는 맞소송으로 시끄러워질 건 알았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나만 나쁜 사람이라고 공인되는 것만 같았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답답했던 걸 계속 참아왔던 상황에서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성적으로는 얻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감정이 끌어오르니까 이거 왜 나만 가만히 있어야 하지? 왜 나만 참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굉장히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하여 나에게 고소를 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 와이프에게 할 말이 있냐라는 질문에 최동석 씨는 결국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나와 살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 친구도 어쩌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고 있다라는 거니까 결국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최동석 씨가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느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결혼 생활 중 위법한 일은 나는 절대로 없었다. 그리고 박지윤 씨 역시 혼인 기간 중 또 이혼 소송 중에도 나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또 배우자 외에 이성 관계는 일체 없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은 전부 다 서로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냥 소송을 건 것도 아니고 서로가 바람을 폈다라고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두 사람 다 외도를 했거나. 결론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지윤 씨는 정서적 바람이었다. 최동석 씨는 의처증이었다.
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사태가 난리가 났습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단독 기사가 디스패치에서 올라왔었죠. 카카오톡에 판도라를 열었다. 이 박지윤 씨와 최동석 이혼 사건의 전말과 녹취록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뭐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이 사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자유롭게 댓글도 남겨주세요. 첫 문장부터 보십시오. 연락 좀 하지 마쇼. 아주 질색이니까. 자, 결론부터 말하면 상간소송이 핵심이 아니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지윤의 바람남으로 지목된 X씨는 박지윤 씨의 20년 지기 친구였다라고 해요. 최동석 씨도 이미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예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고 해요. 반면 최동석 씨의 바람녀로 지목된 Y씨는 누구일까? 최동석 씨는 이혼 조정 이후에 만난 사이다. 이혼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맞다면 이 역시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지윤과 최동석 씨의 이혼은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없었다고 해요. 이 언사부터 행동, 의심, 감시, 그리고 각종 비하, 육체적, 정신적 갈등이 총망라돼 있었다고 합니다. 최동석 씨는 2022년 12월 31일 지목했습니다. 박지윤 씨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본 날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이번 사건의 판도라를 개봉한 겁니다. 박지윤 씨는 10년 만에 터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LA 여행과 23년 7월 13일 거래처 미팅. 이 사건의 의심과 트집, 비아냥의 반복을 견딜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두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것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었고 방송에도 등장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치달았을까요? 2009년도 두 사람은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무려 15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두 아이를 출산하게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백 가지 이유로 다투고 있다고 해요. 결국 바람 외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디스패치 측에서는요, 최동석 씨와 박지윤 씨를 각각 2번 이상 만났다라고 합니다. 수십 차례의 통화와 수백 차례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해요. 정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서로의 입장차가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결국 둘의 마지막 다툼은 23년 10월 13일 이때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날부터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모든 이유가 터졌다고 해요. 자, 두 사람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취재를 해보니 어느 순간 루머가 사실로 둔갑했고 두 사람은 이혼 사유가 제대로 알려지기를 원했다고 해요. 자, 보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 안쓰러운 나 라면서 최동석 씨가 자신의 SNS에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올려둡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최동석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뭐 티를 냈네, 인스타에 저격을 했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박지윤 씨는 커뮤니티에 네 인스타 캡처가 올라와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그게 내 귀에 들어오니까 하는 말이야. 네가 떠들고 다닌 사람이 15명이 넘어. 그럼 그 사람들이 전 국민이 알게 올렸어? 커뮤니티에 올라오게 올렸냐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사적인 대화와 공적인 공표랑 같냐고. 팩트 아닌 것도 짚어봐.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험담이 지인들을 통해 알려졌느냐, 아니면 온라인상을 통해 알려졌느냐, 이 얘기를 서로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맥락은 의심이었다고 해요. 최동석 씨가, 자, 들어봐. 그 후배가 저번에 카페에서 너 남자 만나는 거 봤던 애야. 그래. 근데 걔가 캡처를 해서 이렇게 보낸 거야. 남자 만나고 있는데 괜찮아요, 형?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이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극단적으로 봐야 되지 않아? 왜? 내가 그 남자랑 데이트를 했어?